100조 원,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6년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매몰 비용의 규모입니다. 만약 반도체 공정이 멈추고 생산 중인 웨이퍼를 전부 폐기해야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지금 이 사태가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 분석 자료는 정말 흥미롭고 어찌 보면 꽤 도발적인 사고 실험입니다. 만약 그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라면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 노사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실리콘밸리의 가장 급진적인 리더십이 한국의 거대 기업에 이식되었을 때 벌어질 강경한 조직 쇄신과 보상체계 재설계의 과정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불타는 플랫폼. 2026년 삼성전자 파업 위기 상황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상황을 보면요. 무려 4만 5천 명이 파업에 나섰고 공장이 18일이나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유례없는 AI 슈퍼사이클 정점이라는 거죠. 1분기 영업이익만 57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월급 인상 투쟁이 절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AI 붐이 만들어낸 거대한 부를 자본과 노동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진짜 거대한 전쟁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극명한 보상구조 차이에 있습니다. 삼성은 불투명한 EVA라는 산식을 쓰면서 성과급을 연봉의 50%로 딱 묶어놨어요. 반면에 경쟁사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의 10%를 투명하게 줍니다. 1인당 최대 9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오는 삼성 직원들의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 이게 폭발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과 4개월 만에 200명이 넘는 삼성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라이벌 SK 하이닉스로 넘어갔어요. 이건 그냥 퇴사율이 좀 높네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인데 그 한가운데서 핵심 경쟁력의 축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두 번째 파트, 머스크의 급진적인 진단, 바로 집단교섭 거부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그의 사전에 노동조합과의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는 집단교섭 자체를 회사의 생존 속도를 갉아먹는 구조적 비효율로 봐요. 경영진과 직원을 마치 영주와 농노처럼 가르고 관료주의를 만든다는 거죠. AI 시대의 속도는 곧 생명인데 이 속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노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단일한 조직이 아니에요. 거대 초기업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 동행노조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습니다. 머스크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 내부의 균열과 흑자, 적자 부서 간의 이기주의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교섭의 동력 그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려 하겠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수는 너무나도 단호할 겁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문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장 막대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 AI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어야 할 필수 자본이 유출되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자, 그럼 현금을 안 주면 뭘로 보상할까요? 세 번째 파트,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입니다. 핵심은 현금에서 주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노조는 즉각적인 현금을 원하고 기존 경영진은 비용을 통제하면서 조건부 현금을 제시하려 하죠. 하지만 머스크는 이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철저하게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해서 보상을 100% 주식이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즉 RSU로 바꿔버릴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직원 개개인의 생존을 회사의 시가총액 상승과 완벽하게 묶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오너십 강제 전략인 거죠. 이 전략의 경제학적 의도는 명확합니다. 회사는 막대한 현금을 곳간에 남겨둬서 언제든 새로운 AI 칩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재무적 탄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시에 핵심 인재들은 파격적인 주식 보상으로 꽉 묶어둘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호황기에는 다 같이 큰 돈을 벌지만 만약 반도체 시장이 폭락하는 불황기가 오면 직원들도 임금 하락이나 해고 같은 이른바 하방 리스크를 기꺼이 함께 짊어지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리콘밸리식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건 정말 살벌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파트, 하드코어 현실, 극단적 능력주의의 도입입니다. 노조가 성과급 50% 상한선을 폐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잖아요. 재밌게도 머스크는 여기에 흔쾌히 찬성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노조가 생각하는 연대임금 형태가 절대 아니라는 게 문제죠. 머스크는 다 같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일괄적인 상한선 폐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성과에 기반을 둔 아주 극단적인 능력주의 형태로 이 상한선을 날려버릴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상위 10%의 핵심 인재들, 이 사람들에겐 상한선 없는 무한대의 주식 옵션을 줘서 엄청난 부자가 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반대로 평균 이하의 성과를 내거나 회사의 하드코어한 비전에 동의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가차없이 퇴출입니다. 무임승차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투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거시적인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머스크식 처방이 한국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을 때 벌어질 일들이죠. 단기적으로만 보면 이 무자비한 강경책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당장 파업을 눌러서 100조 원어치 웨이퍼가 날아가는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죠.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한테 밀릴 뻔했던 HBM4 양산 일정도 당기고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도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내부 마찰, 그리고 끝이 없는 법적 전쟁에 진짜 서막이 열리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한국의 촘촘하고 견고한 노동법과 그야말로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로 엄청난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질 거고요.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 같은 강제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경영 기준을 뿌리째 흔들겠죠. 결국 이런 잦은 충돌은 다국적 자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외국인 투자 이탈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치열한 AI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이 이토록 무자비하고 극단적인 혁신과 보상 구조를 선택한다면 과연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전통적인 노동계약과 윤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가오는 기술 대전환기 속에서 진짜 승리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